안녕하세요. 점점 따뜻해지는 요즘 날씨에 온몸이 서리가 맺힐 정도인 일이 저에게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결국 저의 뒷목을 치고 말았네요. 제 인생을 다 걸고 시작한 시원 통쾌한 복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부터 사귄 CC 커플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꼬박 5년을 사귀고 결혼에 꼴인 했으니 말이죠. 내가 정말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결혼하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에서 눈물 안 나오게 할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어찌나 감동이었는지요.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대학 동기들 수십 명의 축복 속에서 행복했죠. 그러다가 결혼 3년 차에 일이 터진 거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황급하게 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엄마는 암이었습니다. 3기였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말기는 아니라서 항암 치료랑 그래도 방법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난 나만 생각했구나.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는 뭐 하는 딸년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아프신 건 여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 받으라고 하는 것 받으면 좋아질 거야. 우리 아버지도 말기암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3년이나 더 사셨어. 장모님은 말기도 아니고 3기잖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헛헛했어요. 엄마는 거의 몇 달간 병원에 입원했죠. 외동딸인 제가 그곳에 가서 케어를 했어야 했는데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창업자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회사 잠깐 휴직하고 장모님 모실게.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장모님을 혼자 병원에 둘 수는 없잖아. 사위인 내가 이럴 때라도 힘을 쓰고 도와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참 고마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 휴직계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잠깐 쉬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봤어요. 사실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성격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퉁명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성격은 엄마에게도 영향을 끼쳤죠. 엄마는 늘 나는 딸이 있는데 꼭 아들을 키우는 것 같다. 엄마 내 애교 좀 부려봐. 엄마 여자가 무슨 배겨우야? 난 그렇게 못해. 애교 같은 거 보고 싶으면 TV에서 연예인들이 아양 떠는 거 보세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뒤늦게 그런 저의 모습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제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단점을 커버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처럼 장모님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힘든 투병 생활이 더 지치지 않게 엄마 앞에서 춤도 추고 웃긴 표정도 지었어요. 다른 가족들을 보면 안 걸린 사람이 있으면 초상집 온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남서방 때문에 살아. 내가 딸은 있지만 사내 같은 딸 때문에 평생 애교 많은 딸 가지고 싶었는데 남서방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네. 평생 한이 풀렸어. 나 남서방한테 정말 보답할 거야. 누가 장모를 친엄마처럼 이렇게 애지중지 챙겨. 남서방 정말 너무 고마워.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남서방 없었으면 이 힘든 항암 치료 견디지 못했을 거야. 이제는 남서방이 아니라 내 친아들이야. 딸, 어디서 이런 귀한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정말 나 대신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치료받으면서 2인실을 썼어요. 1인실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제가 회사 끝나면 엄마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와 함께 같이 병실을 쓰는 한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은 좋기 어려 보였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 싶었는데 갑자기 언니 안녕하세요. 저 아줌마랑 오빠는 자주 봤는데 언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사과 드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과일을 건네더라고요.
아픈 사람 치고는 너무 씩씩하고 당차 보여서 좋게 보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젊은 애가 일찍 병원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여보, 엄마 앞에 그 환자, 그 어린 여자의 성격이 너무 좋더라. 벌써 엄마랑 여보는 그 애랑 친해졌나 보네. 아, 그 여대생? 어디 혹이 나서 치료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좀 놀랐어. 애가 부침성이 정말 좋지 않아? 나랑 장모님 그 애 때문에 종일 있는 병원 생활 지루하지 않아? 참 젊은 나이에 성격도 좋고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 덕분에 조금은 싱글벙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우리 사위랑 딸이랑 딱 방반해라. 여기 세곡동에 있는 상가 한 개랑 48평 아파트 그리고 강원도 땅 그거 전부 똑같이 나누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나는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인데 어항이 벙벙했습니다. 장모님,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뭐 돈 바라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그래 뭐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면서 저는 넘겼어요.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갔을 때 엄마는 통원을 하며 병원을 다니기로 하고 남편은 그때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혈색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안심한 그 순간 일이 터져버렸죠. 지금 생각해도 손이 벌벌 떨리네요. 엄마가 갑자기 집에서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반찬 주러 가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안 갔으면 엄마는 바로 죽은 거였죠. 너무 놀란 저는 바로 119를 불렀죠. 아무래도 갑자기 몸 상태가 급격하게 병화된 것 같다고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갑자기 밥 먹는 것도 달라지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가 엄마 혼자 있으니까 몸을 못 챙긴 거예요. 맨날 먹어야 하는 약도 깜빡했다는 이유로 몇 주씩 빼먹고 하니까 암이 재발한 거죠. 미칠 노릇이었어요. 한순간에 엄마는 호흡기를 차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그냥 나올 정도였어요. 제 얼굴을 보고 있어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남편이 엄마 앞에 나타나자 갑자기 엄마의 심장 박동수와 모든 건강 수치들이 극악으로 치솟더라고요. 힘겹게 숨쉬고 있던 엄마가 발작 직전까지 몸을 떨었고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 빨리 우리 장모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온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일단 나가 있으라고 엄마 상태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빠져 있자고 했죠. 정말 거짓말같이 남편이 빠지니까 엄마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도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어머님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보통 환자에게 정신적인 쇼크가 와서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인데 그래도 항암 치료 잘 되어서 통원으로 바꾼 건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엄마를 이렇게는 못 보냈어요. 내가 엄마한테 해줘야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냐고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장모님, 아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안 되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완치하고 해외여행 가고 와이프랑 제주도도 가기로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발 저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을 워낙 많이 써서 간이 다 망가진 상태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는 것도 엄마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엄마를 떠나 보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니까 실감이 났어요. 거의 오열하다시피 그렇게 힘든 장례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입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장례식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비상계당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나도 자기 너무너무 좋아. 그래, 이제야 그 지긋지긋한 마기 할머니 떠났어. 그래, 맨날 나한테 뭐 해라 하면서 갑질하더니 그렇게 사니깐 자기 명 다 못 살고 간 거야. 장모가 나한테 그랬어. 자기 죽으면 상가랑 아파트 절반 뚝 떼어준다고. 그거 받고 다음에 내가 와이프랑 이혼할 테니까 우리 이쁜이는 오빠만 믿고 기다려. 오빠가 우리 이쁜이 세상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쿵쾅거리는 마음도 겨우 부여잡고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맥이 턱 풀렸습니다. 응, 나도 자기 보고 싶다. 우리 병실에서 처음 눈 마주친 그 순간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여보처럼 어리고 이쁜 사람이 날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늙은 지금 와이프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버리고 내가 잘할게. 좀만 기다려. 20억은 내가 먹을 수 있게 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준 이유가 이거였어? 그리고 너가 바람 피운 그 여자가 엄마랑 같이 입원한 그 부침성 좋았던 그년이었구나 싶었던 저는 문을 열고 남편 놈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단 원래 날짜는 오늘이잖아. 갑자기 장모가 죽는 바람에 우리끼리 여는 작은 결혼식으로 레스토랑 예약한 거 이틀 정도 미루자. 알았어. 오빠가 준비한 편지 가져올 거니까 이쁜이는 짧은 치마 입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얼씨구 자기들끼리 결혼식이라고 하는 무슨 쇼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편 놈 결혼식인가 뭔가 하는 그곳에 가서 깽판을 쳐야겠다고요. 열이 끓는 와중에도 저는 일단 엄마의 입관식과 장례식을 다 끝내야 했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입관식에 참석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불쌍한 장모님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늘에서 잘 지내시라고 하면서요. 기가 막혔죠. 바람 피우고 나랑 이혼할 준비하는 새끼가 어디서 개짓거리인지 몰랐습니다. 남편 정말로 연기자 했으면 세상에서 제일 연기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감정을 눌러가며 모든 장례를 마친 저는 허탈하게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느라 엄마의 짐 정리를 못했고 저는 반차를 내고 유품을 정리하러 가는데 엄마의 서랍 안에서 믿지 못할 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태어나고 그 몇 주 동안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충격적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초반에는 남편이 장모한테 잘하고 아들처럼 대하니까 엄마가 정말로 감동받아서 재산을 절반 뚝 떼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 뒤쪽에서 같은 병실의 여자와 남편이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목격한 거죠. 퇴원 하루 전에 그 일을 목격한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집으로 가셨는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며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편지로 써놨나 봐요. 엄마는 자기가 혹여나 죽었을 때 그때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사위한테 갈까봐 변호사한테 이미 공증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이혼해도 그 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100% 제 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은 엄마가 전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공증했던 것도 모르고 그렇게 상간녀와 실실 쪼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유서를 주머니 찔러두고 엉엉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악화된 거냐고 하면서요. 엄마를 죽인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끌어올랐던 저는 확실한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지문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해제했고 거기서 이틀 뒤 진행되는 자기들끼리의 약혼식 겸 언약식을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는 그곳의 위치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카톡들을 전부 제 핸드폰에 보냈어요. 이혼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했지요. 이틀 뒤 남편은 아침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야, 오늘 내가 회사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강원도에 내려가게 되었네. 거기 있는 공장 설비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어서 물건들을 다 폐기해야 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 올라올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장모님 돌아가셔서 마음 싱숭생숭할 텐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며 나가더라고요. 웃겼죠. 출장은 무슨 상간녀 만나서 신나게 놀려고 했으면서
저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년을 골로 보내려고요. 시간이 되었고 저는 그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가서 상간녀 옷이랑 머리 잘라버리려고 바리깡이랑 가위도 챙겼고 남편 얼굴에 뿌릴 찬물 그리고 엄마 유서까지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이걸로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기발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뱀을 무진장 무서워하는 남편은 뱀만 보면 기절하고 발작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근처 장난감 가게에서 진짜처럼 생긴 뱀 10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한 팀씩 받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밖에서 서성이다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나 여보만 사랑할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숨어서 밖에 언약식을 못 올리지만 내가 곧 이혼 소송에서 헤어지고 장모돈 받으면 자기한테 바로 갈 거야. 라는 말을 한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남편은 누구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여기 오늘 우리가 예약했으니까 나가!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져온 뱀 10마리를 던졌어요. 그 장난감 뱀의 허리가 움직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독사처럼 보였죠. 제가 뱀을 던진 순간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구리처럼 팔짝 뛰어서 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빠, 이거 장난감 뱀이잖아! 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실망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한 남편은 식탁에서 내려오는데 넘어지더군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당신 누구냐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그놈한테 확 던졌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고 하면서요. 저는 말했어요. 너 말이라고 하냐?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상간녀랑 통화하고 너 그렇게 5년 동안 나랑 사귀었으면서 본성 숨긴 거야? 너무하다. 네가 이 정도로 등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돈 때문에 젊은 여자 때문에 나랑 함께한 20대 시절을 전부 날려버렸구나. 그래, 내가 복수해줄게. 너 우리 엄마가 구두로 약속한 재산 분할 때문에 싱글벙글했지? 이것 좀 볼래? 우리 엄마 유서야. 너 몰랐지? 엄마 유품 정리한다고 했을 때도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로 상간녀 만나러 갔으니까. 여기 공증 보이지? 당신한테 절반 떼어준다고 한 거 이제는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 뭘 그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어. 당신 참 순수하다. 진짜로 우리 엄마가 재산 절반 당신한테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사위는 사위야. 진짜 우리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아들이라도 된 것 같냐? 넌 이제 망할 일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 소송 먼저 걸었고 민사 소송까지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거니까. 라고 하자 상간녀는 오빠 어떡해? 하면서 손을 물어 뜯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죠.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바람 피우는 거 그것도 범죄야. 너 상간녀 소송 당하면 평생 기록에 남는 거 알지? 나중에 취업할 때 어쩌려고 그러니? 라고 하자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운 년이 상간녀 소송 당할 것은 생각 안 했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남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고요.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저희 엄마 몰래 바람을 피운 거죠. 남편은 10살이나 어리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젊은 애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바로 홀라당 빠져든 겁니다. 사랑에 빠지고 돈에 눈이 먼 남편은 최소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선을 넘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얼굴에 챙겨온 물을 뿌리고 이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밤 11시에 남편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남편의 바람 소식을 예약 메일을 해놨거든요. 그때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메일은 이미 전송되었죠. 갑작스럽게 받은 전화기가 불이 나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부장이어서 받았더니 그때 자기 사생활이 회사에 소문난 걸 알게 된 거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야, 회사에까지 소문냈어? 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나 여기 가슴팍에 녹음기 있는데 너 나 때리면 합의금 3천만 원 줘야 돼. 라고 하자 남편은 손을 내리며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자고 바람을 피운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혼자 상에 머리를 박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침을 뱉은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들 싹 다 버리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그래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싫어서
저는 짐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았어요. 상간녀는 소송을 제발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벌 따끔하게 받으라고 한 뒤 그녀의 말을 잘근잘근 씹어줬습니다. 그렇게 그 년놈들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여자는 학교에 소문이 쫙 났고 남편은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에 경력도 없는 남편이 재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백수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저지른 그 년놈들의 처지가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죠. 하지만 슬퍼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도 쓰고 감정을 풀어내고 있네요. 글 쓰다 보니까 후련한 것은 있어요. 속이 상하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이 악물고 살아야겠지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